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가장 안정적인 드림팀이에요.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현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요. 이현주요? 네. 아, 예전엔 투사 이미지였거든. 야, 대단하십니다. 귀여움까지. 예. 아, 아니, 근데 이미지 변신 우리 대단하십니다. 정영진 우리 앵커께서는 네. 이렇게 막 웃으세요, 근데. 아 저요? 아, 옛날 이미지가 좀 강한가 봐. 귀여움까지 가는군요. 네. 아, 그래도 본인은 불만. 귀여움까지는 저도 좀 어색해요. 아, 좀 어색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좀 어색해, 네. 사실. 자, 그리고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활약 좀 해주세요. 예, 늘 하고 있습니다. 아, 늘 하고 있습니까? 아, 자체 판단은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도 변희재 대표가 얘기한 것이 듣다 보니 이해가 됐다. 아, 그거 터졌어. 터졌죠. 그 터졌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 진짜 재밌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맞아.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최 교수님이 나날이 지나고 계세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아니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나이가. 아, 지나가고 있어요? 깜짝 놀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나이 많습니다. 의원님보다 더 많아요. 네. 죄송. 네. 아니 무슨 말씀을. 자,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 보따리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한 보따리 들고 왔네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윤혜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권자 의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180만 회 찍었잖아요. 아, 지난주에 찍었죠. 아, 칭찬 좀 해주세요. 녹화 전에 엄청 아니, 우리 뭐 아무것도 없어. 아, 오늘 180만 또 찍으면은 네. 아, 여러분의 출연료는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가는 걸로. 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올라갔어. 진짜요? 올라갔어. 나만 빼고 또 너 올라간 거? 올라갔잖아. 왜 거짓말해? 올라갔잖아 너. 아, 진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180만 부탁드립니다. 180만 찍으면 바로 올립니다. 정영진 씨가 입고 있는 저 매불쇼 쇼 같은 거 아니 저 티셔츠 같은 거 티셔츠? 주세요. 아, 이거요? 아, 그 조개 탔나요? 아, 이건 입는 조건이 다른 모든 방송 가서 다 입어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아, 포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예, 예.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해도 됩니까? 예, 예, 아무거나. 예. 왜요? 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안 되는데 그거 말하면은 아, 표정 봐. 아니, 제보가 들어왔어. 아, 그거 아니. 그거 근데 아니, 그 강도가 심각한 아니, 수준이라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 오정 TV에서 그 컨셉 방송 컨셉. 네. 에이, 끝나고 나서도 뭐 밥 먹자고.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아니, 하던데. 아니 그 일반이니까. 더 듣는 거 지금까지는 뭐 선문선 씨나 이렇게 같은 방송인으로서 뭐 이제 일반이니까. 예. 네. 그 정도 챙겨주는 거죠. 아, 솔직히 조금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니요, 그 뭐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미워할 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니, 그거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 아니 그냥 그 오정 TV에 그냥 이 제 팬이 네. 이 신청을 해서 그냥 방송 컨셉으로 한번 네. 가면 쓰고 만난 네. 거. 야, 이거 네. 가리시네 또. 네, 아니 그 방송은 늘 네.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아니, 왜 방송 끝나고 챙기냐는 아니 거예요. 그건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은 다 챙겼어요, 예, 지금까지? 일반인하고 다 방송은 챙겼어요?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죠. 네. 방송인하고 방송을 하지. 워낙 배려심이 예.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뭐 돌싱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그 방송에 다 나와요. 네, 네. 돌싱도 아니고 네. 심지어 정상인이야. 그런데 엄청 좋아한대. 변희재 씨를. 학벌도 아주 좋습니다. 서울대 지금 박사. 진짜? 네. 근데 변희재 씨가 진짜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는 지금 사실로 아, 확인되고 그래. 있습니다. 근데 네. 큰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근데 때문에. 저는 모든 그죠? 걸 윤석열 끌어내고 네. 나서 판단하는 걸로. 네. 그게 가장 큰일이라고. 아니, 나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밥 먹자고 했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일반인에 대한 배려라고 아, 생각해요. 배려로 네. 정리할까요? 방송인들하고는 잘 안 먹잖아요. 네. 이분이 애국 청년 그 이미지죠. 이미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국가
최고 가치인 줄 알았어. 나라 구하기. 근데 뒤에서는 골프 쳐, 백봉 좀 마셔, 여자 만나, 등산, 술자리에, 등산에 등산. 할 거 다 하더만요. 사실 제 다 비즈니스 연관인데 그 광고 따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전부 다 골프 광고로 지금 따고 있습니다. 골프 광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믿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자금 만들기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제 네 분이 나오셨는데 각각의 관심 분야가 좀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리고 공통 관심사가 있고 먼저 이제 이현주 의원님의 관심사가 지금 수해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 매년 반복되는 책임 전가,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항상 느끼는 게 구경꾼 같은 발언. 대통령인데. 아니 그런 느낌 못 관광객. 받으셨어요? 아유, 관계까지 갑니까? 관광객. 관광. 아유, 관광객까지는 조금 뭐 네, 그렇다 조금 치더라도 멀리 간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그 반지하 거기 가셨을 때 네. 그때 그 다음에 또 얘기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저기 물에 잠기고 네, 있더라. 본인 아파트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 이 수해라든가 재난의 총지휘자가 누구죠? 대통령 아니에요? 네. 컨트롤 타워가 총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큰 틀에서는. 네. 그런데 내 그 어떤 책임 하에서 이런 사고가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보니까 물이 잠기고 있더라. 그래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막 바위가 굴러떨어진 거 다 처음 알았어. 이제 구경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작년에는 이게 정치 처음이니까. 그렇죠. 정치 이제 처음 하고 이러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위치에 대한 자각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올해가 됐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이 뭔가가 이렇게 꽉 눌려져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그 유적지 그 관련 그 다큐들이 많이 떠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이 노인들이 막 다니면서 와 여기가 화산재가 막 들어오고 여기서 몇십 명이 죽고 여기서 건물이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 한 거랑 똑같습니다. 형태가. 지금 우리가 한 군데를 빼먹었는데 이태원 참사 때 똑같았어요. 이태원 그 좁은 거리에서 정말 150명이 정말 이 맞아요. 참사가 벌어진 거기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 그렇죠. 이거 이 좁은 미끄러졌어. 데서 뭐 사람들이- 뇌진탕이야. 뇌진탕. 딱 폼페이 유적 보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스타일이라 그래서 관광객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처음 대통령 하니까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그렇게 큰 바위가 굴러 내려왔어. 구경꾼 관광객이 관광객. 그 왜 그렇다고 보세요? 신난 거예요. 에이 그렇게 아니, 하지 마. 제 에이. 말씀은 막 신기한 일 자기가 볼 때 처음 보는 일 벌어지니까 여기에 일단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 마치 우리가 영화 보고 이런 거에 빠져 들어가서 원래는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과 이거를 완전히 같이 이게 이 동병상련돼야 되는데 그럼요. 이 감정이 아니라 자기는 스크린 보고 즐기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거. 야 신났네 이거 신기한 거네. 그 말투가 똑같아요. 뭐 씻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 총지휘자다. 이거 내가 이거 지휘해서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나의 책임인데 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기는커녕 귀국일까지 바꿔가면서 전시 중에 우크라이나까지 들렀다 왔잖아요. 근데 네. 오송을 안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환경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문제점 모든 것을 정쟁화하면서 정파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수해 복구 비용 카르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카르텔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카르텔 언제 얘기 꺼내지? 뭐에 연결해서 얘기 꺼내지?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맞아. 얼마 전에 누군가가 4대강 얘기했었는데 이 4대강 봐라. 이게 4대강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대강을 이 보를 해체했기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을 시키고 모든 걸 정파적으로 상대방 또는 정치적 정적에 대한 원망과 탓 이걸로 남 탓으로 그냥 일관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얘기가 가냔 말이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최진보 교수님, 그 충북도지사 네. 김영환. 아 이분의 처신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많거든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예전에 산불 났을 때 기억나시죠? 아, 불 났을 때는 맞아, 뭐라 맞아. 그랬어요? 그때도 뭐라고 술자리에 같이 하셨는데. 했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렇지 그랬죠. 물만 마시다 얼굴은 빨개. 빨개.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니 이게 햇빛 비쳐가지고 얼굴이 뭐 벌겋게 탔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어머나. 이게 말이 돼요? 옆에서 다 술 먹고 있고 혼자 물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논란이 한번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 아세요? 충북도 그 도청 건물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가지고 사진들 쫙 전시했었어요. 네. 기억나시는지 아 맞아 이제 모르겠지만. 생각나요. 네. 비판이 그래가지고 논란- 일어서 이제 네. 취소했죠. 그때만 그때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바로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그걸 하는 거야 도지사를 도민들을 바라보고. 꼭 대통령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사고 수습이 한창 진행되던 네. 16일에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죠. 김영환 도지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괴산에 인근 지역에 정비 사업 입찰 공고를 냅니다. 언제요? 16일에 한창 막 수습하고 막 그럴 물 때야. 빼내고 막 이럴 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진입로야. 네. 근데 이거 입찰 공고를 내. 그랬는데 입찰 공고 낸 해당 지역을 가봤더니 네. 붕괴 위험 흔적이 없어. 멀쩡해? 그리고 공고를 낸 그날이 일요일이야 심지어. 어머 일을 한 거예요 일요일에? 일요일. 게다가 또 이게 속전속결에 사업자 선정 빨리 되고 공사 바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 공고를 낸 곳이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여기가 바로 사고수습 해당 부서야. 지금 수습하기도 죽겠는데. 바빠 죽겠어. 여기 이거 직권남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 땅 맞아. 인근. 맞아. 대표님. 이 사람 왜 이래요? 아니 이분 잘 아는 분이에요. 어때요?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네, 저 민주당 때부터 잘 알았었는데 네. 많이 이상해지셨네. 아니 진짜 아마 민주당 분들 좀 고또래 아는 분들은 김영환 하면은 총명해요? 총명하고 오. 유명했어요. 이 시인이자 치과 의사고 네, 치과 의사. 말을 잘해가지고 대변인도 했었었고 과기처장관도 했었었고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좀 이렇게 뭐 동교동 계파하고도 이렇게 좀 맞서 싸우고 또 소장파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친했겠죠. 어. 아주 친했어요. 그냥 네. 지난 정도가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된 느낌? 나이- 의원은 전혀 다른 나이가 생각 70 가까이 되시면서 네. 글쎄요. 저 못 보던 모습. 아, 그렇습니까? 원래 안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젊었을 때에서 끊긴 것 같아 제가. 끊긴 것 같고. 제가 50대, 제가 네, 30대고 그러니까 그분이 좀 50대 때 와. 가신 거였어요. 그렇죠. 진짜 옛날이네. 그 정도에서 끊긴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이제 국민의당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아 같은 당이셨어요? 네. 안철수. 네, 좀 이상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안철수 그 저기 대선 때 무슨 홍보 뭐 한다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이분이 공사 구별이 잘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왜요?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얘기하면 또 이게 너무 이제 사적인 이야기군요. 사적인 얘기니까 네. 이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다 합류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당 사람들이. 근데 합류를 할 때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외따로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좀 도와드리고 얘기도 막 하고 이랬어요. 당에. 중심으로 끌어들였군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보수 쪽에도 굉장히 그 인맥이 넓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어떻게 막 하시더니 그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수완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했죠. 그런데 이분이 정작 와가지고는 바른미래당 출신 사람들의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뒤통수 맞은 느낌을 딱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더 재밌는 게 대선이 됐잖아요. 대선. 네. 대선이 되는데 처음부터 신윤이었어요? 벼랑간 어쨌든 그때 캠프 건물에 네. 출입이 통제돼 있었거든요.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앞에 서가지고 1층에서 서가지고 계속 기다렸다. 계속 거기서 후보가 오실 때까지. 와, 되게 근성 있네. 적극적인 스타일이시네. 근성 있어. 이거 진짜 끈질겼어요. 근성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정치인이 그래도 어쨌든 한때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4선인가 아마 했을 아니 겁니다. 예를 들면 다 좋아요. 도울 수는 있는데 예컨대 그래도 과거에 장관하시고 이러셨으면 자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품위 있게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밀번호를 이거 완전히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근성이 근데 있어요. 그분이 그 근성이. 김대중 정권 때 과기처 장관 했을 때 네. 그때 박지원 의원이 그때 비서실장인가 할 때 네. 주로 그때 이제 박지원 비서실장이 김대중의 눈과 귀를 가른다는 말이 엄청 많았었거든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50대 초반이었지 김영한 씨가. 그래서 자기가 청와대 쳐들어가서 박지원 멱살 잡고 오. 대통령 눈과 귀를 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랬다는 와. 거야. 아 그래요? 그때는 그때. 그러셨어요. 결기가 있었네. 지금 근데 왜 그 그렇게 박정보다 더한다는 근데 왜 이렇게 거잖아요. 변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거는 50부터 한 60 요 사이에 뭔가 뭐 변화가 예, 있었나 보네. 제가 못 보는 사이에 뭔가 아니 있었나 그래서 보네. 고향에 원래 고향에 당협위원장 하셨죠 국민의힘에서 음. 고향에 당협위원장을 하셨는데 갑자기 뭐 경기도지사 한다고 네, 막 맞아요.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충북도의사 음. 하신다 이러면서 박덕흠 아시죠 박덕흠 네. 의원 그분이 이렇게 평판이 좋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이 밀어서 그분의 어떤 주선으로 해가지고 가서 도지사 나가신다. 그래서 김영환을 밀기로 했다. 잘 타시네. 네, 그래서 잘 타. 이제 야 어쨌든 간에 정말 수완은 있구나. 네. 근데 다 좋은데 그 뒤에 잘하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보이는 모습들이 이 후배들이 봤을 때 어쨌든 한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 그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 동교동 내에서의 젊은 소장파였거든. 아. 그래서 개혁을 외치고 했던 분이. 근데 권력의 맛을 보고 이렇게 변질된 그런가 겁니까? 보네. 뭐 아니 근데 사실 권력은 DJ 때도 장관했다니까. 그전에 많이 지금 이제 맞는데. 노역이지 노역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그러니까. 거고 네. 제가 얘기했듯이 잠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최욱 이제 씨가 얘기를 했는데 했던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뒷부분에 약간 요거는 노욕이야. 결말을 얘기했습니다. 네. 노욕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5일날 사고 터지고 네. 16일날 그게 올라왔잖아요. 일하러 다 출근한 상태 비상근무. 근데 비상근무 하고 있으면 그 수해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예. 그걸 올렸다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 농막도 있어요. 그 지명한 지사 농막도 있고 아들 땅도 있고 14만 어마어마하게 평방미터. 넓어요. 네. 그만큼 땅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죠. 넓어. 이거 야, 이런 거는 진짜? 국민한테 네.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그리고 당시에 이 얘기도 있어요. 오송에 사고 날 때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까지 있어 괴산으로. 아니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확정 사실관계 확인하고 아까 오송이 안 가고 말씀하신 자기 땅 거죠. 보러 갔다고. 그렇지. 땅을 보러 갔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거기에 갔다. 보고를 받고도 네. 그 괴산에 댐으로 갔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충북 그러니까 도지사. 이게 이제 이건 약간 이- 법정 보는데 직무유기 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직무유기 될 수 있죠. 네. 예. 아니 공직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부터 챙기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근데 재난에 책임이 있는 이런 고위공직자들 처벌은 거의 뭐 안 받는 분위기예요. 이번에 또 이상민 장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물론 법적으로는 이현주 이제 변호사도 계시지만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사실은 국민적으로 보면 이게 헌재가 법적인 판단만 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어야 돼요. 그랬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갈 맞아요. 필요도 없어. 대통령이 해임을 안 사실- 하니까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추진한 이상민 거고. 장관 관련해서 네, 네. 그렇다는 거죠. 해임 그러니까 건의안이 올라갔죠. 근데 아마 근데 거의 무시해버렸잖아요. 사상 최초로 해임 건의안 무시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탄핵 말고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특검이 들어갔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검이 들어갔어야지 이상민 장관의 무슨 범죄를 잡는데 특검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수사가 다 면제 못 준 상태니까 법적 탄핵은 힘들게 된 거죠. 네, 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번에는 변희재 대표의 관심 분야 또 관심 분야이면서도 또 전문 분야예요. 이게 오늘 보따리인 거죠? 아니야. 아닙니까? 네. 또 있습니까? 그 대통령 관저 이전에 어. 천공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다 고발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KBS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간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교수였다. 아. 요거 정리해 주시죠. 이건 사실 남의 보따리인데 제가 그 보따리를 한 손으로 좀 같이 받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변희재 대표랑 관련 있는 내용이 관련이 있어. 한 두 가지는 껴있는데 이따가 잠깐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CCTV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제일 먼저 질렀는데 육참에서 그 CCTV가 없다 30일 지나서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그런 CCTV가 없는 거는 이 불특정 다수를 찍는 도로 쪽에 있는 CCTV고 그 안과 안에 들어와 있는 안보 시설에 있는 CCTV는 2년 3년 4년까지 있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랬습니까? 네. 근데 계속 없다고 우기고 네. 없다 지금까지 없다 그랬다니까 CCTV가 다 없어졌고요.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요? 백제건이 CCTV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없다 그러고 없다고 있었다가 했는데. 이미 여기서 이미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당시 날짜가 대충 특정이 됐거든요. 3월인가 뭐 하는 일주일 정도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주일 분량의 CCTV 거 조사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하루만 찾는 거 있었는데 그걸 1년 뒤에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도 안 됐던 이 정권 내에서는 건진도 아니고 청룡도 맞아. 아니고 백제건이라고 탁 튀어나온다는 맞아, 게 맞아. 이거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이 안 돼서 저는 그 지금 부승찬 대변인은 백제건도 왔다 갔다 그리고 청룡도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백제건이 아닐까 안 왔을 수도 있다. 그럴 수는 네. 없겠지.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얼마 없지. 안 했는데 자 왔다고 그러면은 하니까. 현재는 백제건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없어요 입장이. 네. 입장이 없어요. 조사도 안 했습니다. 조사도 참고로. 앞으로도 안 한다는 거야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도 안 하겠다. 만약에 백제건이 왔다 갔다 됐으면은 얘기할 텐데 아예 조사도 안 하겠다 의미 없다 하고 백제건이 오마이 TV하고 인터뷰했던 2022년도 6월 인터뷰에는 자기는 그 풍수 가지고 조언해 준 적도 없고 그쪽 문제 개입한 적도 없고 얘기가 나와요. 이번 보도 터지기 전이네요. 전에. 오. 오마이 TV에서.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그 인터뷰 등등에서 백제건이 천공하고 건지는 엄청 깝니다. 사이비들이라고. 그래요? 2022년 6월에 예, 오마이 TV에서 천진이 백제권 천공 이런 건진 이런 사람들 어. 가까이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이게 앞뒤를 맞춰 보면은 지금 그게 윤석열하고 홍석현이 이제 제 결심 구형하기 한 열흘 전에 둘이 술 마시는데 백제건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요거 이제 중요한 부분. 요거는 이제 변희재와 매우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잠깐 요거 설명 좀. 아니, 이게 2018년에 네. 윤석열 당시 검사랑 네. 홍석현 홍석현이라고 언론사 사주 있어. 언론사 사주. 홍석현. 이 두 사람이 왜요? 만난 건 팩트야. 네. 근데 이 만난 게 변희재 대표는 이거 내 태블릿 PC 관련 수사 둘이 뭐 짬짬이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네. 하면서 이거를 징계하라고 추미애 장관한테 건의한 건이야. 네. 근데 여기에 백제권 나타났다고? 이 사람도 합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그 있어요. 합류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고 부정은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사실화됐다고 봐야죠. 사실로 봅니까? 고발 뉴스가 또 올렸거든요. 백제건 네. 문제. 아무도 뭐 정정보도 신청 안 해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이 조합했을 때 백제건을 왜 불렀냐? 부른 사람은 홍석현이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윤석열이 데려간 게 아니고 네. 홍석현 쪽의 사람이야. 백제건이는. 네. 그래서 와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홍석현이 이제 JTBC의 사주 입장에서 재판에서 JTBC하고 검찰이 거의 박살났어요. 1심에서. 뭐 그냥 깨졌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거 완전히 무죄로 제가 풀려나기 직전되니까 위기를 느끼고 그 백제건 데리고 와서 윤석열 불러서 너 이거 구형 세게 때리고 못 잡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건이 이제 관상을 보니까 아이고 대통령 상이네 이렇게 이제 바람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당시 고발 뉴스 보도 나오고 우리가 추론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백제건은 홍석현 사람이지 윤석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백제건이 지금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봐준다. 이 천공과 건진이 있는데 그리고 서로 분야가 달라. 이쪽은 이제 이거 무속이고. 무당 그리고 무속이고. 이쪽은 이제 이거 풍수지.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백제건. 약간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분야가 좀 달라. 서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분야야.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백제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쪽은 자기 같은 이게 아니라 이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불편하게. 그 이제 와서 그럼 백제건이 이 청와대 이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공간 문제야. 공간 네, 문제. 관저 문제. 공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거든. 풍수지로 볼 때는. 그러니까 무슨 청와대 있는 거를 없애버리 용산까지 간다. 그건 모르겠는데 네. 공간을 뭘 써야 될까까지도 그렇게 막 풍수지로 가느냐. 그걸 또 민간인이. 그러니까 백제건은 지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변희재 대표의 주장은
대통령실과 입을 맞춰줄 누군가를 한 명 선정해서 거기에 끼워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입을 안 맞추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백재권이라는 사람을 들여보내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천공을 빼는 데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럼 백재권이 그래 그 당시에 내가 가서 했다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을 안 하고 있어 아직도. 아니 CCTV에 백재권 교수가 찍힌 걸 공개하면 되잖아요. 공개를 안 해. 아니 그러면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승찬 대변인이 진짜 답답한. 보면 안다. 네. 수염 있을 뿐이지 천공과 백재권은 너무 달라서. 옷이 달라 옷이.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도 달라, 공개를 머리도. 해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이 기소가 되면 증거자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런 걸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저런 결정적인 증거 있잖아요. 네. 복사를 한 수십 번 해가지고 또 흐리게? 네, 검찰에서 이유 없이 복사를 막 해. 투칼비처럼 투칼비. 칼비처럼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요. 아예 안 보이게. 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돼. 그렇게 해요. 그건 안 되지. 그럼 난 또 재판장이 공개됐다고. 얘 원본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게 장시호 CCTV가 네. 재판장이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안 가져와요. 그냥 안 가져와. 예. 그 안 가져온 이유는 뭐 국가 안보 사항이다 해서 안 가져와요. 그래서 아마 저 백재권이 CCTV 있잖아요. 안 내놓을 겁니다. 그거. 그래요? 한 30번 복사한 거 내놓고 그거 안 내놓을 겁니다. 아니 아마. 공개된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백재권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입도 안 맞추고 와. 그렇게 안 맞추고는 못하지. 만약에 그 못하겠지. 사람이 틀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틀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틀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했겠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주겠다. 내가 부정은 안 하겠다. 그 정도로 입을 지금 맞췄을 거다. 그거잖아요. 지금 부정은 안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요한 인터뷰가 올렸어요. 지난해 오마이에서 자기는 거기 관여한 적 없다고 하더라고. 6월이죠, 6월. 6월에. 3월에 갔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보도가 된 거고. 그런데 그 인터뷰는 2022년 6월 인터뷰. 야, 헷갈린다, 헷갈려. 저는 이거 특검 가야 된다고 봐요. 요거 특검 사안이에요? 특검 가야 돼. 이거 특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20개 해야 돼요. 특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20개를. 잠깐만요. 이상민 장관은 특검 갔으면 벌써 끝났을 겁니다. 특검을 못 간 게 탄핵 못 간 거고 지금 너무 특검 갖고 너무 많은데 그에 반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 특검 얘기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이 원내대표 정도나 이런 사람들은 특검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특검을 해야 될 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사건 터지면은 우리가한테 뭐 국민적 여론이 유리하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선거에서 뭐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만 보는 것 같고 진검승부까지 안 가. 왜냐하면 갔다가 또 검찰이 뭐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 한번 뭐 좋게 가자. 이기면 되지 않냐 선거만 이런 마인드 같습니다. 무사한일. 무사한일. 근데 어쨌든 뭐 무슨 무속이든 풍수지리든 뭐든 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지금 엽기적인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천공은 안 되고 백재권은 됩니까? 그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둘 다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돼. 둘 다 민간인이 불법 침입했어요. 네. 국가안보시설에 민간인이 당연하죠. 불법 침입하면은 불법이에요, 그 네.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야 사실.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 총장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 거기는 민간인 신분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 미리 보안성 검토하고 네. 미리 자기 개인 신상 다 보고하고 네. 문제 없다는 허가 받고 거기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기록해야 기록이 돼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재권이든 천공이든 저거는 그래, 다 이미 저거 문제지. 불법이기 때문에 네. 면제될 게 없는 겁니다. 저거. 근데 물론 아직까지 경찰의 최종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건 언론사 보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거 제가 볼 때요. 이 경찰이 언론사 쪽에서 한번 띄워보고 아. 야 백종원까지 안 먹히네. 딴 놈 찾아 이럴 수도 있어요. 더 비슷한 사람 찾아봐. 뭐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엔 수염이 주의했다고 봅니까? 좀 더 닮은 사람 찾아. 아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백종원 나오세요. 백종원. 백종원이 나올 수 있어요. 백종원. 진짜.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우리는 뭐 무속이다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적 지지를 막 얻고 이렇게 인기가 뜬 이유가 뭐예요? 공정과 상식.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뭐예요?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이 뭐에서 시작됐어요? 최순실하고 무속 이런 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얘기는 거기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음. 최순실하고 또 누구 하나 있었는데 하여간 그 남자분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의 근간이에요.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에 일이구나. 대해서 흔들림 없는 단호함.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 대통령과 그 정부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땅을 보고 그 지세를 보고 이런 것 자체가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공통 관심사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시험 문제 대통령의 장모 이야기 아, 이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성남시 도천동 땅 매입 과정에서 와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어. 네. 어떻게 일반인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나 정말 놀라울 지경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갈래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좀 쉽고 가벼운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봐요? 그 여자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한동훈의 소송 건 게 지금 네. 단독으로 바뀌었다는 그까지 급한 지금 이 속보가 와서 아, 그거 이따가 할 거예요. 네, 한동훈 네. 소송이 지금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네. 아, 재판부가요? 자, 요거 관련해서 요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구치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정부 지법이 관할하는 주요 사건 구속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제 의정부 교도소로 가나 봐요. 아, 네. 그런데 이번엔 거기가 아니라 네. 최은순 씨는 어디 갔어요? 전국 구치소 중에 가장 최신 시설인 아, 신축인가봐. 2017년인가 신축한 것 같은데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의아하다.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이고? 근데 그 의정부 경기도 아닌가요? 경기도죠 의정부는. 의정부, 경기도. 경기도고 여기 동부구치소 서울인데 아, 서울이야. 광역단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의정부면 의정부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그냥 제 상식으로는 그냥 의정부 교도소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동부구치소라 그러면은 그 시설은 이제 이 최신식이죠. 주거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정부 교도소 의정부는 이제 이 그것도 알아요? 그런 거 다 구치소가 환경도 이분이 알아요? 구치소가 훨씬 좋아요. 교도소보다. 구치소가 좋다고. 구치소는 그래요. 이 시내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치소는 사전 구속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교도소는 주로 이제 시골 완전히 깡촌에 갖다 놓고 저기 있다 보니까 이제 눈 밖에 있어서 구치소보다 교도소는 훨씬 시설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이제 별걸 기결수가 다 되면 다 판결이 끝나면 이제 절로 교도소로 가지 않습니까? 뭐 저기 막 저 지방으로. 네. 그거 다들 무서워했어요. 시설 차이가 많이 나서. 서울구치소만 해도 동부구치소보다 훨씬 열악한데. 네. 근데 서울구치소는 이제 식사가 좋고 워낙 아는 사람 많고 이제 이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게 아니 서울구치소에서 살아도 거기만 보통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근데 알죠? 동부가 서울구치소보다 시설은 좋은데 이 서울구치소는 워낙 재벌이나 이 정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식사가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동부에서 서울구치소 온 사람들은 식사까지. 밥에 깜짝 놀라요. 밥에. 이거 뭐냐고 이거. 서울구치소는 밥이 좋군요. 그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특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야, 딴 데하고. 특혜가 있는 느낌이야. 차이가 있어요, 딴 데하고. 그럼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약간 특혜성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의정부 교도소 못 살겠다 막 울고불고 해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뭐. 거기 이제 좀 있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거기 있었거든요. 그 전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 거기는 못 간다. 근데 기소도 안 됐던 게 하도 많기 때문에 어디 교도소 구치소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저는 놀라웠고 안도가 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사법부 판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놀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기죄 기소가 안 돼가지고 그 솜방망이 처벌인데 그러면은 되게 그냥 한 집행유예 아마 그렇게 작업하지 않았을까 이 정권에서 집행유예 작업을 했을 텐데 사법부랑 작업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한동안 인사권 갖고 있잖아요 판사들.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인사 검증권. 그리고 이런 판결에서는요 이 판사회의가 있어요 판사회의가. 예. 이렇게 큰 거는 네, 판사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요. 그냥 판사니까 내 마음대로 찍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냥 지금까지 검찰이 봐주기 한 걸로 봤을 때는 집행유예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다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최은순 본인도 울고불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냐. 어찌 보면은 정권의 작업이 안 먹혔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법부에서. 작업이 안 먹혔다고요? 먹혔다고. 예. 그러니까 이분 그죠 이거는 구속되고 하는 거. 그분의 이제 태도 반응을 보면 판결이 딱 났을 때 놀랬어요. 굉장히 이제 예기치 못한 판결을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위가
대통령이니까 나를 설마 이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는 이 범죄의 어떤 본질은 뭐냐, 소송 사기예요. 사문서 위조나 행사는 그 소송 사기의 한 행위의 태양일 뿐이에요. 그 중에 뭐 소송 사기를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문서도 위조하고 행서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지. 네. 실제로 이것의 본질은 소송 사기. 근데 소송 사기는 굉장한 중범죄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원에서 우리가 이게 소송을 재판을 하는데 아니 너도 나도 막 위조해가지고 내면 이게 재판이 되겠어요? 엉망이 되죠. 나라가.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 사기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어미다스리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형량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이상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상당히 높아요 소송 사기. 그냥 일반 사기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재판정에 그걸 갖고 들어갔어. 증거로 제출했어. 이거는 대박이야, 대박. 이거는 보통 그 간이 큰 사람 아니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근데 이거를 판사가 딱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소송 사기네. 그런데 어쨌든 기소를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애들 기소를 안 했네. 근데 어쨌든 소송 사기 하려고 이렇게 위조하고 막 한 거네. 이거 법원에 냈네 이거를. 이러면요 보통 판사 같으면요 10중 8구 이거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왜 오히려 1년은 약한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1심에서 그다음 2심까지 오는 과정에서 불구속 그 재판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였다. 저는 그때도 이상하다. 이 정도 사안이 어째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건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 모양이다. 법원이 이런 생각한 적 있죠. 또 하나는 사문서 행사죄는 그거 안 됐어요. 적용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법원에 제출한 거는 행사도 이제 혐의가 적용 인정이 됐고 다른 그 사채업자에게 제출했던 거는 위조만 이제 기소하고 행사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아니 행사를 안 할 거면 뭐하러 위조를 하냐고. 위조를 하는 건 행사를 하겠다는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업자 안모 씨는 그 두 가지 다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그러니까 일부러 뺀 게 아닌가 하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서 뭘 설명해야 되냐. 전 적어도 왜 소송 사기 문제를 검찰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냐. 아마 이거 법원에서 그 재판 진행하는 중에서 뭔가 언질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자세히인 건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이거 설명해야 돼요. 왜 소송 사기를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다투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본질이라. 그게 본질이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경선 때? 그죠? 50억 가량 사기당했다.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 없다. 근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 10원 한 장도. 그거는 전원. 그거는 이제 전원이니까 여기서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된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혹시 양평 종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리스크가 있잖아요. 돈도 크고. 양평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좀 리스크를 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졌죠. 이게 구속이라는 게 이게 건국 이래 하여튼 이 정도 인척 장모 장인 부모 최초고 아들이 같은 경우는 김영삼 아들하고 이제 김대중 아들이 구속이 됐을 때 대통령들 다 사과했거든요. 공수사과 했는데 장모가 더군다나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이 윤석열과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엮여 있잖아요. 자기가 이 대선 후보 때 발언한 게 문제로 손흥민 대표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도 하고 그런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로 이제 안 하겠다 자기는 관계 없다. 그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딸 김건희는 면회를 안 갈 건가 이러면은 면회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머니가 감옥 갔는데 면회를 안 간다? 야 이거 생각도 못했어. 면회 갈 때 그러면 또 무슨 백 들고 갈 건가? 복잡한 문제 얽혀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 대통령 장모가 감옥 갔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되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 아 면회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네. 못 가겠죠. 어떻게 가겠어.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그 아들들 구속됐을 때 김대중, 김영삼 갔어요 어머니들 면회 갔어요 이 여사하고 어머니가 당연히 자기 아들 가면 그때 어머니 가야 되는 거고 집권할 때요. 어머니 구속됐으면 딸이 가야죠 면회를 그렇죠. 가야지. 왜 가족인데 어떻게 안 그 뭐야 안 가면은 그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와그 모양새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보수 단체에서 이제 그 최은순 씨에게 이제 위문 편지 번역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예 이제 열사 나셨다 이런- 해가지고. 왜 그거 죄 때문에 들어갔는데 왜 열사죠? 뭐랑 싸운 거예요? 뭐 이제 이 좌파의 탄압에 맞서서 싸우다가 이제 누가 희생당하셨다. 탄압을 이건 뭘 했어요? 본인이 장고증명 위조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니 뭐 복사용지가 좌파야 뭐야? 아니 누구랑 싸웠다는 거야? 한국은행이랑 싸운 거야? 뭐 하여튼 이제 판사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나 또 보다, 또 판사. 후원금 이제 크게 갖다 받고 이제 최은순 여사님께 힘을 보냅시다 또 할 아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열사면 뭐랑 싸워야 될 거 아니야? 한국은행이랑 싸웠어? 아니면 어디랑 싸웠어?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망가지는 그 길로 진짜 가고 망가진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니 우리나라 보수의 주류가 이런 사람들인가요? 아니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돈을 버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고 뭐 이게 다 사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송 사기의 어떤 이런 혐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년에 거기다가 이거 이 딱 선거 날 때요. 그래도 명색이 사위가 대통령이면 어쨌든 간에 숙연하고 이게 뭔가 국민들한테 죄송한 사과하고. 모습으로 맞아.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근데 막 어쨌든 이 보도되는 걸 보면 막 난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장재현 의원이 국회에서 세게 공격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말이지 했잖아. 근데 이제 결론이 뭐 아직 2심이긴 하지만 나왔잖아. 네. 그러면 뭐 입장을 내야죠. 맞아. 잘못했다고. 내야죠. 기본이지, 기본. 근데 장재원은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찐윤이 돼 버렸습니까? 혹시 알아요? 아니 뭐 장재원뿐인가 뭐 김진태는 아니에요. 김진태는 뭐 역대 최악의 검사라 그랬었는데. 야, 어떻게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한두 나랑 명이 같이 집회하면서 윤석열 정말 이 범죄자 처단하자 얘기하다가 이제 윤석열 많이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최소한의 버퍼 완충지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충지대가 없고 예. 윤석열 만세 아니면은 이제 전화 이제 완전히 그냥 끌어내리자. 벽. 예. 이 중간이 없어 중간이. 아 없어요? 예. 아 장재원 아니면은 변희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간이 장재원이 없어. 낫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의 어떤 이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일련의 행동을 보면 이게 최소한 사람이 무슨 해명이라도 해야 되고 왜 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 장재원 의원이 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기승전결도 맞지 않는 저급한 아무 말 대잔치 좀 하지 마시오. 누가 자기 말하는 거 민주당이 관련해서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제 완전히 그 지령을 들어갔어요. 절대 사과하지 마라. 무조건 옵세 작전이다. 이 버티자. 기조구나. 근데 그거 믿고 골프 친 게 뭐가 문제냐 질렀다가 한 명만 날라갔어. 딱 한 명만 보내버렸어. 진짜. 모두가 사과 안 하기로 결의돼 있었는데 그거 믿고 지르다가 홍준표 아웃시켰어. 아니 근데 그분도 개운한 사과가 아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다 사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자기만 콕 찍어서 이럴 수가 있냐. 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 이러니. 그리고 사과하고 그러네. 자기 뭐 아니, 굴욕적인 대통령도 사과라고 사과 안 억울하겠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굴욕적으로 뭐 가랑의 사이 기어가지만 참는다 했다가 이러면은 사과가 거짓말 돼 버리니까 또 그렇지. 지우고 그래서 뭐 거의 야 이번에 정치는 끝나는구나. 이거. 모양 많이 구겨졌네요. 뭐 거의 이제 모든 이 수해부터 뭐 양평 모든 걸 홍준표 한 명한테 덮어씌우고 끝내겠다는 거. 그거는 네. 전반적인 기조예요? 기조죠. 예, 어차피 제거해야 되는데 튀어나왔잖아. 골프가 뭐가 문제냐. 딱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수해 모든 걸 다 혼자서 덮어씌우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홍준표 시장은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TK의 공천 문제로 이제 홍준표가 또 나름 대구시장이라고 자기도 몇 개 좀 잡으려고 하니까 원래부터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딱 걸렸죠. 뭐 딱 그냥. 근데 그 대선하고 뭐 그럴 때 막 형님 하면서 막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국힘당이나 이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사과 안 한다고 막 덤비다가 어느 순간 한 명은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거 빌미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했냐 하면 대통령도 오지도 않으셨죠. 그 다음에 또 김기현 대표도 미국 갔다가 나중에 온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전부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이게 다 어깨동무하고 야 같이 이제 공범 의식을 가지고 막 있다가 네? 약간 뭐 얘도 이러고 쟤도 저러고 그러니까 괜찮겠거니 막 하다가 정신 딱 차려 보면 나만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이제 미운 놈만 딱 찍는 거예요. 참 그 정치 어렵네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거죠. 네, 이게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문제가 돼도 자기하고 친하거나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하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절대로 자르지 저는 않고. 또 다음 타겟 한 명 또 눈에 훤히 보여요. 누구예요? 저 누구예요? 장해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통해하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뭔가 네. 뭐 하나 실수하지 않았나요? 아니 뭐 실수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장해찬도 그냥 으쌰으쌰잖아요. 결국 선거 앞두고 장해찬부터 제거를 할 겁니다. 아마. 왜 지금 왜 지금? 아니 어차피 선거를 치르려면은 그 희생양이 좀 필요해? 이제 몇 명은 날려야 되거든. 몇 명은 날려야 되는데 보여주기 그중에서 식으로? 가장 열심히 하는 놈 날리게 돼 있죠. 가장 열심히 하는. 네. 아니 장혜찬 친구가 매불쇼를 보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좀 조심하냐 인생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너무 앞에 나와 있어 지금 너무 앞에. 너무 앞이에요. 약간 또 한 두 스텝 뒤로 빠져야 돼. 하기야 지난번에 보면 그 누구죠 최고위원들 날렸잖아요. 그저 김재원 최고하고 또 한 분이죠. 태영호. 태영호. 아, 그분들 사실 가장 앞장서서 막 좀 약간 낯뜨거울 정도로 막 실드 치던 사람들이죠. 당에 쇄신을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날린다. 그런데 이게 총선 되면요 양당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을 몇 놈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제 세탁을 해야 되거든. 맨 앞선 애들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해찬이 난 딱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대로 실드 안 차 하면서 막 난리 쳤다가 네. 그 막상 정신 못 차리고 막 실드를 막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딱 있다가 이게 딱 몇 명을 딱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무섭다. 그럼 막차 타는 게 제일 좋네요. 아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중간에 있으려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중간이 제일 좋아. 팀장은 그 중간 그 센터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 본능. 버텨야 된다. 그래요? 뒤도 안 되고 앞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장혜찬 최고는 너무 앞에 너무 나와 앞에 가 있다. 있었죠. 한 네 걸음은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로 그 선배로서 걱정해 주는 거죠. 예. 아니, 눈에 훤히 보여 이제. 울고불고 이제 여기 매불쇼 나올 거야. 훤히 보여 이제. 진짜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최근에 보면 그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 그 저기 위원장 그만둘 수도 뭐 있다. 그런 얘기를 뭐 했지. 저기 우주청 그 해주면. 저기 해주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왜 치고 갑자기 빠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혹시 얘기도 그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그 예전에 그 저기 최은순 사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이번에 보고 맞다 저놈이었지 이런 거. 뭐 뭔가 그런 거 혹시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아니 우리 최 교수님은 이현주 님이랑 같이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요. 왜요? 이현주 교수님 얘기하면서 그랬지. 아니 두 분이 전화 아니 그냥 자신 있게 발언을 하고 전화 통화하지 말고. 교수님, 이것도 이제 교수님이 연세가 더 많아요. 당당해지세요. 나 깜짝 놀랐네. 이것도 일종의 센터 본능이에요. 앞서가지 말자. 앞서가지 말자. 앞서가 맞아. 왜냐하면 최진무 교수가 매불쇼 출연 제일 많이 해. 요즘 뉴스 사이다에 나라 안 부르잖아. 부를게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양평 얘기 안 할 겁니까? 양평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희룡 장관 이야기 할 게 좀 많은데 일단은 그 백지화 선언했잖아요. 뭐 네. 선동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런데 지금도 원희룡 장관 관점에서 선동 계속 되고 있거든. 상황이 바뀐 게 없어. 네. 그런데 마치 이제 사업을 다시 재개할 것처럼 뭐 공개했던데. 예, 네. 자료를 또 55건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국민에게 묻겠다. 예, 슬그머니.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어. 내 이 얘기도 진짜 많았거든요. 아, 무슨 자기가 국민을 상대로 지금 뭐 장난치나. 그리고 이상한 그 사람이네. 다 55건 있잖아요. 네. 그 중에도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뭐가 있었냐면 중간 보고서는 원래 없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었어요. 국토부에서 계속 주장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또 있어. 예. 사기에. 그럼 그게 거짓말인 거잖아 결국은. 55건으로 뽀록난 게 너무 많아. 핵심이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걸로 그냥 종결이야. 그동안에 원안에서 네. 변경안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민들이 강화 IC를 설치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강화 IC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강상면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이게 논리였어.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공개한 걸 딱 봤더니 응. 강상면으로 옮겨 먼저. 그때는 강화 IC가 없어.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2, 3개월 후에 갑자기 강화 IC가 생겨. 등장합니다. 그게 뭐야? 2022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깨졌잖아. 응, 깨졌잖아. 그러면 끝이야. 음. 됐죠? 예. 아니 이거를 자기네들이 공개를 했는데 그 정도도 검토 안 하고 공개를 했다는 겁니까? 막 던진 거예요, 막 던진 거.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안 볼 줄 알았나 아무도? 이 사안에서 원희룡 장관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장관직 걸었잖아요. 정치 자, 생명이랑. 변희재 놀라운 해설 들어갑니다. 저는 그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장관직 던지고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이제 이 수렁에서 완전 끝나는데 네. 이미 백지화 때 못 도망가고 리투아니아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그 리투아니아 같이 갔다. 네, 끌려가서 왔어요. 가야지 네. 아무도 이유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 이제 그런가요? 그 조정하고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무슨 소리냐 해야 되지 않냐 밀어붙이니까 이제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던지고 지금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이 백지화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뚜껑이 열린 상태였나 보군요. 다시 엎어야 되는데 엎을 만한 명분이 민주당의 사과라 얘기했으니 아무리 요즘 민주당이 못 싸워도 사과하겠네. 그건 안 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왜 백지화했냐? 아, 국민들에게 충격 좀 주려고. 와 최악이다. 말이 안 되지.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져서. 아, 이거 수렁에 빠진 거예요? 수습이 안 돼. 원희룡은 지금 수습이. 장관직 던지고 못 도망가면 큰일 날 거고 난 아마 그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도망이라는 게 뭐예요? 에라 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고 던지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딜 가? 아니 그러니까 장관직 이제 그만 던지고 총선 무출마 선언하고 어디 쉬는 거죠. 뭐. 아 쉰다고 완전히 이 그냥. 그 정도로 사태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아마 근데 다만 이제 그 아까 그 백지화는 나중에 이제 어차피 그 특검사 됩니다. 나중에 그때 이제 면피는 되죠. 내가 백지화하지 않았냐. 백지화 선언이 오히려 일단 본인한테는 나중에 이게 법으로 가게 되면은 진도가 많이 나간 건 아니니까. 이제 말을 막 바꾸겠지. 내가 이제 부정을 다 발견해가지고 백지화 시켰다. 이런 수법을 쓰겠죠. 그럼 지금 1년의 이 과정을 대통령실에서는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 끌려가서 이제 다시 백지화를 설득당.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 그냥 양서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도저히 가려고 하진 하려고 하는 않아요. 것 그죠? 네, 약간 이건 지금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요? 이건 이제 정면 승부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서 그러면 정면 승부는 야당이 걸어줘야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야당이 이거 특검 국조 안 받으면은 모든 걸 수동이다. 모든 이제 이 전국 협조 안 하겠다. 다 스톱. 국회 보이콧 여기까지 가도 승부가 되는 건데.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야당은. 그 수준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건 지금. 그래서 거의 이건 다 들통났거든요. 거의 다 들통났어요. 아니 해명이 다 깨졌으니까. 그럼에도 해명이. 불구하고 강상면으로 계속 고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지. 뭐 지금이라도 일단 원희룡 장관 해임 건의안 올려야 되고 야당은 해임 건의안 절차 해임 건의안. 밟고 국조하고 특검으로 밀고 가면서 네. 안 받아주면 이거 순간 야당이 왜 여기 붙었는지 모르겠어. 이것조차 안 받아주는 여당이랑 정부랑 뭘 협조할 수 있겠냐. 완전 사기사 걸렸는데 이거. 네. 앞으로 이게 뭔가 지금 나오지 않은 팩트나 어떤 진술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런 사건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루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 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해봐야 그냥 수사만 당하고 억울한 일만 당하다 끝날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는 동기는 뭐냐? 아, 야당이라도 나를 지켜주겠구나. 쟤네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제대로 내가 양심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날 지켜줄 거야. 이게 돼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난장판 네. 마지막 고정 코너는 변희재의 태블릿 PC입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녹화 밤새입니다. 아, 근데 요거 좀 재밌어. 요거 재밌어. 아, 이게 근데. 보따리라는 거죠, 요거 지금? 재밌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장시호 씨와의 관계, 관계. 지금 어떻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장시호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가지고 한동훈과 나눠 먹은 거를 계속 이슈를 시키면서 특검 때. 장시호한테 너 빨리 불어라. 너 안 그러면 한동훈한테 덮어 쓴다. 했을 때 장시호가 닫았거든 인스타그램을. 그래서 한 달 정도 쉴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또 나타났어요. 다음 날 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들고 또 나타나서 진짜. 이제는 그래서 차라리 유튜브 채널이 이제 한번 섭외해 보자 그래서 김영민 TV가 이제 섭외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까버리질 않나. 공개를 했어. 네, 김영민 TV 섭외 왔다고 문자를 까면서 인스타에 이 컨택미라는 또 표현을 써서 다 나한테 컨택해라. 연락해라. 나 방송 나갈 수 있어. 나는 내가 볼 때 전부 다 이거 한동훈 압박으로 보이거든요. 그 한동훈 믿고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장시호는 거짓말쟁이라는 공적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억울함 분노 때문에 압박을 한다고 봤는데 이제 한 수 더 넘어가서 김영민 TV하고 이제 서로 문자를 막 주고 받으면서 만나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나자는 얘기까지. 그래서 협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정도의 언어예요. 이게 장시호에서 쓰는 게. 문자 내용이요? 예, 문자 내용이. 지금 그 문자가 이제 저희한테 있거든요. 이게 한글인지 뭔지 알아들을 수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서 아니 그런가요? 그냥 장시호 씨랑 김용민 목사 쪽 직원과 나눈 문자예요. 뭐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예, 수가. 근데 만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생구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nice to meet to 강남 경찰서. 강남 경찰서 만나자? 그러니까 너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뭘 만나? 아니 하드 아이스크림 한번 쏘겠다. 아니 근데 이거 네. 진짜 못 알아먹겠는데요? 유추도 불가능해요. 유추도 어려워. 변토마 아저씨에게 한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변토마 아저씨는 아마 변희재를 칭하는 것 같아요. 물이 들기 옳토 나느니 거라고요. 네, 이거 유추 불가야. 네. 약간 이거 음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음어. 일부러. 이런 음모가 다 있나? 하는 지금 이 김용민 TV 말고도 지금 몇 군데가 계속 지금 보내는데 네. 항상 답을 해주고 만날 것 같은 지금 얘기들이 자꾸 하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도 이걸 막 공개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을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한동훈이다. 그냥 사적으로 와서 저한테 모든 건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말 한마디만 해도 한동훈 끝나는 거거든. 지금 이현주 상황이. 의원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지난 국정농단 특검 때 장시호 씨가 한동훈 검사를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한동훈 검사가 장시호 씨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회유하면서 태블릿 PC 조작에 협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을? 예. 그런데 지금 장시호 씨가 계속해서 본인의 SNS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진을 올리고 있어 실제로. 뭐 맞다라는 느낌인데 맞아 근데 맞아 그 이렇게 밑에다가 네. 한동훈 장관이라는 단어까지도 쓴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쓰기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거론하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글도 쓰고 이게 제일 한동훈을 겁나게 하는 글이거든. 인스타그램에. 그러면 장시호가 박근혜 집에 수억 대 현찰을 나보러 가져가라 그랬다. 박근혜 집에 그 현찰 숨겨놨다. 이거 장시호가 터뜨렸단 말이야 재판부에. 이게 나중에 최서원과 박근혜 뇌물 공동체로 연결돼 버렸기 때문에 그거 이제 사죄한다. 뭐 그런 뜻으로 취재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지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자 이 보시면은 하겐다즈 매장이잖아요 사진. 그 옆에 글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한동훈 장관님
저로 인해 고초를 겪으셔서 죄송합니다. 어머나. 때론 침묵이 답이라고 하나 제가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답인데 죄송하다. 입을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글에는 그게 다음 글에 이제 방송 나가서 내가 할 말 하겠다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은 아주 조롱하면서 나 방송 나가서 불어버릴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 뭔가 신호네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암호예요, 장시호가 좋아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자기 검사실에 냉장고에 이걸 다 채워넣어서 장시호가 가서 빼먹었다는 거거든요. 맞아. 그거는 그래서 언론에도 둘의- 보도가 됐었어. 하여튼 장시호와 한동훈의 그 공모 연결고리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인데 자꾸 저걸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하겐다즈 자꾸 올린다는 건 한동훈 장관님을 부르짖는다는 건가? 뭐 그렇게 부르는 이제 건가? 해석하고 있는 나 거예요. 좀 봐줘요 막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어제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가 민사로 2억씩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드디어 네. 와. 민사요? 민사로. 근데 이게 1심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1심 재판은 JTBC 태블릿인데 네. 판결문에 제 유죄 때리는 판결문의 근거를 최서원의 장시호 태블릿 PC도 최서원 걸로 입증됐기 때문에 제가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내 판결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작한 윤석열, 한동훈 플러스 알파 검사 6명을 다 제가 민사로 소송을 넣어서 네. 다행히 지금 재판부가 단독으로 좀 된 것 같으니까 네. 이 3인 우리 같은 경우는요 이 합의부가 별로 안 좋아. 판사 한 명 딱 해가지고 약간 또라이 걸리는 게 제일 좋지. 세 명끼리 협의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약간 이 또라이 한 명 걸립니다. 그냥 도코다이 스타일이 좋고. 네, 지난번 장시호 판결도 약간 또라이 걸려서 이겼어요. 네. 이번에는 몇 합리적 명입니까? 있지 않나? 판사. 그러니까 한 명짜리 합리적이면 안 이번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 뭐 의견이 모아지는 거는 별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은. 일단 한동훈을 고소를 했으니까 제가 또 장시호한테 또 이제 보내는데 네 오빠 믿지 마라. 네 오빠 지 약가름도 못하는데 넌 어떻게 구해주냐. 제가 계속 장시호하고 이제 저뿐 아니라 각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해서 그 오빠가 네. 동훈 오빠?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옆에 서지 말고 장시호 씨는 나 변희재 옆에 서라 이거거든. 그러면은 사람이 회유책이잖아. 네. 그럼 살살 좋은 그래 말하고 달려야 당근도 되는데. 주고. 아니 이분은 자기 방송에서 야 장시호 너는 한글도 못 읽고 말이야. 아니 이러면 옆에 서고 싶다가도 한동훈 장관한테 가지. 아니 장시호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쁜 좀 남자? 센스해. 나쁜 그런 남자 스타일이 뭐예요? 저는 지금 스타일이 뭐예요? 나는 지금 친데레. 장시호 잘못하면은 어디 야산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누가 끌고 가요? 한동훈과 관계된 사람들이 끌고 갈 수도 있죠. 아유. 왜냐면 장시호 입만 막으면 된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장시호가 한동훈 통화하고 있다고 보거든. 괜히 한동훈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게 어필하는 거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거든. 글로 가면 죽는다. 글로 가면. 거기 가면 죽는다. 글로 와야 된다. 근데 어쨌든 베스킨 라빈스로라도 한번 쫓아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이스크림 자체를 제가 아 본인이 먹으라는 몰라요. 게 나, 아니야. 나, 워낙 몰라서 주라고. 아이스크림을. 네. 근데 장시호가 지금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 우리 쪽이랑. 예. 아니 지금 보석 중이니까 보석바. 변희재 캐릭터 살려가지고 아니, 보석바로. 변희재 대표 집에 냉장고에다가 하겐다즈를 다 채워놓고 그걸 사진을 찍어. 저는 그 백봉 집으로 다 차 있어가지고 넣을 게 없어. 넣을 게. 뭘로 다 차 있다. 백봉이라고. 뭐 오기 같은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예. 그건 제가 무한리필로다 너무 싫어요. 백봉.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장시호 씨가 어느 쪽 옆에 설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조만간 될 결정 거죠. 나겠네요. 조만간에 저희 쪽에 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방법이 그리고 쓸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이 소통할 리가 없어요. 네. 오래 안 아니, 걸릴 것 지금 같다. 이제 SNS에 네. 아이스크림이 이제 주로 있고 네. 그 오레오 아이스크림? 쿠키도 있는데 오레오 그건 쿠키는 이제 누구야? 윤석열하고 나눠 먹은 거예요. 팩트요? 네. 진짜요? 네. 아니 보도됐어요? 네. 근거가 있어. 그건 윤석열로 나눠. 아 오레오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하겐다즈.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오레오 막 하겐다스 막 이렇게. 요건 일단 우리가 기억은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다음에 못 따라가. 하겐다즈는 한동훈 장관. 너무 힘들어 이거. 오레오는 윤석열 대통령. 근데 하겐다즈는 예전에 그 방송에서도 얘기가 됐었어요. 종편에서도. 여러 번. 예. 근데 오레오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네, 그 오레오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레오 많이 올렸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